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보시는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눌러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좀 그래프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상승세라든지 하락세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위쪽 보시면 2024 시즌 아메리칸 리그 전반기 불펜 방어율이다. 제가 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OPS나 방어율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어차피 선발은 제가 맨날 개별 선수도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데, 불펜 같은 거 보면은 이 특정 팀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좀 이렇게 진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토론토 불펜 작년에는 괜찮은데 올 시즌 하락세다. 시애틀 여전히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 시즌도 충분히 좋다. 양키스도 불펜 왕국이죠. 작년에도 상위권, 시애틀이랑 비슷하게 올 시즌도 상위권이고, 볼티모어가 시즌 초반엔 좋았는데요, 확 떨어졌었습니다. 불펜이 한번 이렇게 시즌 초반에 이렇게 불펜이 한번 거하게 맞으면은 좀 이렇게 하락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바우티스타가 없음에도 그래도 꽤나 나가고 있고. 자, 미네소타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시즌 초반에는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확 떨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미네소타 불펜이 괜찮았는데 올 시즌은 최근에 한 이제 열흘 정도 사이에 좀 처맞았던 부분이 있네요. 제가 한 열흘 단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휴스턴은 지금 불펜이 네리스도 떠나보내고 하면서 생각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도 지금 뭐 아래쪽에서 최하단 쪽에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지만은 작년 비교하면은 너무 안 좋아요. 페어뱅크스라든지 뭐 콜린 포시에 이런 애들 참 좋은 애들 많았는데 올 시즌 출발이 전부 다 안 좋습니다. 템파베이는요. 보스턴은 뭐 작년이랑 비슷하게 잘하고 있고, 디트로이트가 작년에도 불펜이 좋았는데 올 시즌도 최상위권을 달렸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점대죠. 천사는 여전히 불펜이 좋지가 않고, 화싹이 작년에 불펜 꼴찌였었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근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이제 코팩도 마무리로 돌리면서 그래도 꽤나 나아진 모습을 보이긴 한다. 텍사스는 늘 불펜은 문제인 셈이고, 그래도 예이츠 같은 불펜 에이스급들이 있기는 합니다. 캔자스시티 그냥 중위권 정도 달리고 있네요. 작년보단 나아요. 오클랜드 작년에 불펜 개망이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되게 좋았었거든요. 리그에서 전체 2등 정도 할 정도로 막 좋았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3점대까지 추락을 하면서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늘 불펜은 최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따 보면요, 아메리칸 리그가 일단 토론토 올 시즌 보 비셋이나 게레로 이런 애들 망하면서 정말 안 좋습니다. 홈런 수도 많이 모자라고. 시애틀은 늘 빠따는 하위권에 속하는데 지금 꽤나 좋아진 면모가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이거를 밑에서 지금 한 2등 수준인데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양키스 작년에 양키스가 전체 메이저리그 이 OPS 꼴찌를 기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메리칸 리그 최상 단위 위치를 해 있다. 그리고 볼티모어랑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미네소타도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중간에 엄청 상승 곡선 그린 거 보이시죠? 원래 올라올 팀이었었던 만큼 초반에는 못했지만은 확연하게 지금 좋아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휴스턴 뭐 아메리칸 리그에서 빠따로는 늘 이제 상위권에 위치할 만한 팀이고, 템파베이가 작년 이맘때는 이 마운드나 투타 모두 다 최상위권이었거든요. 리그 전체 1위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지금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요. 그냥 템파베이는 팀이 이상하게 망했습니다. 보스턴은 뭐 홈빨이 있는 만큼 언제나 빠따는 상위권에 위치해 맞는 팀이고, 디트로이트는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불펜이나 마운드는 괜찮은데 빠따는 이제 하위권에 위치를 했고, 자, 천사 그냥 지금 중위권 맴돌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라웃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오타니도 나갔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확연하게 빠따가 하락세에 있습니다. 화싹 리그 꼴찌 빠따죠. 이거는 뭐 양대 리그 통합해서 그냥 리그 전체 꼴찌고, 텍사스는 늘 빠따는 괜찮게 유지를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OPS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는 편이고, 제가 켄자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그래도 작년엔 최하위권 뭐 이 정도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괜찮게 치긴 하네요. 그리고 오클랜드도 올 시즌에 별로 기대가 없는 팀이었는데 지금 불펜도 괜찮고 선발진도 늘 조금 해주고 이렇게 좀 빠따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상승세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클랜드가 생각보다는 작년보다 확연하게 낫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클리블랜드는 늘 마운드는 좋은데 빠따가 문제인 팀입니다. 내셔널리그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작년에 샌프가 막바지 때는 이제 한 3점대 정도로 올라왔지만은 시즌 초반에는 진짜 최하위권이었거든요. 올 시즌도 시즌 출발은 좋지는 않다. 필라델피아 팬그래프 선정 올 시즌 불펜 1위 팀이었는데 출발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전체 꼴찌도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특히 좀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작년에도 불펜 1위 찍은 적도 있거든요. 올 시즌도 그래도 상위권을 맴돌고 있고,
미러키도 늘 불펜 상위권이죠. 근데 최근엔 좀 처맞아가지고 3점대 중반까지 조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샌디에고도 초반에 비해서는 좀 올라왔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근데 지금은 다소간에 좀 주춤한 상황이고, 시컵 불펜은 작년에도 뭐 알조레이라든지 라이터 뭐 이런 애들 있었지만은 올 시즌은 알조라이도 좀 별로고 오락가락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신시내티는 이상하게 좀 불펜이 괜찮은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오락가락이 심해 보이네요. 작년에 3점대 중반으로 의외로 잘했었는데 오락가락하고 있고, 피츠버그 불펜 나는 작년보다 막 없는 일도 많아. 물로진 스키인가? 그리고 어떤 또 스키 막 이렇게 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선수 구성은 없는 편인데도 로안시 콘트레라스, 오티즈 이런 애들 불펜으로 쓰면서 좀 롱릴리프들이 잘해진 것 같아. 그 정도는 눈에 띄네요. 그래갖고 최근에도 상승세라고 보이고, 다저스가 불펜이 초반엔 좀 별로였는데 지금 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라이언 브레이저 같은 애들 되게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저스 불펜 살아났고요. 마이애미가 작년에 3점대 불펜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4점대 중반이에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있다. 이런 것들 보이고, 매치가 이상하게 불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룩스 레일리 같이 작년 불펜 에이스급도 없는데 뭐 에드윈 디아즈가 돌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매치 불펜 훌륭합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전력 망한 거에 비해서는 불펜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편이고요. 애리조나는 작년에도 그렇고 불펜이 썩 좋지는 않다. 이제 근데 폴 시월드 같은 애들 부상 복귀했으니까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하죠. 콜로라도 불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제가 작년에도 몇몇 괜찮은 불펜도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팀을 떠나거나 부상 중에 있다,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랬는데 그래도 최하위권 맴돌다가 요즘엔 조금 괜찮아지긴 했네요. 그래프상으로는. 워싱턴이 그리고 작년에도 불펜 괜찮았는데 시즌 초반에 불펜이 굉장히 잘하다가 전체 1등까지 찍다가 요즘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그 빠따, 샌프란시스코 답없는 빠따인 거 이정우 선수 응원하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고, 필라델피아 빠따는 초반에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정상권으로 이렇게 맴돌고 있는 중이고요. 애틀랜타가 극강이었다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오죠. 미러키가 그리고 시즌 초반 선두였는데 지금도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 작년보다 조금 나은 수준 이렇게 맴돌고 있는 편이고, 샌디에고가 멤버에 비해서는 빠따가 그렇게 많이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차도라든지 뭐 좋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면 하다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투고 타저 시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시카고 컵스 빠따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고요. 벨린저 같은 애들 부상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스즈키 세이야도 작년 초반 포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시내티 작년에는요, 신시내티가 아마 한 6월쯤인가 그때 엄청 잘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불빠따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올 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시민들 많다 보니까, 젊은 연차가 얼마 안 되는 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냥 곤두박질만 치고 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츠버그도 마찬가지예요. 피츠버그는 오히려 신시내티보다 더 가진 자산은 더 안 좋은 편인데 그냥 이렇게 양 팀이 모두 신시내티나 피츠버그나 모두 이렇게 하락 곡선을 크게 그리고 있다. 다저스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리그 전체 OPS 1등입니다. 마이애미 최하위, 화싹이랑 더불어서 양대 리그 빠따 꼴찌고요. 뉴욕 매치도 글쎄 난 뉴욕 매치가 왜 이렇게 빠따를 못 치는지 모르겠네. 피트 알론소 같은 애들도 지금 홈런 소식 같은 것도 좀 저조한 편인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 아무래도 골슈알 아레나도가 거하게 망했었고 작년에 너무 폭탄 세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야수들도 빠따를 잘 치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애리조나도 시즌 출발이 작년 같진 않아요. 작년에는 한 7, 8등 정도 했거든요, OPS가 전체. 근데 올 시즌에는 10위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실망스럽죠. 콜로라도도 홈발을 생각보다 못 받고 있는 편이다. 워싱턴 뭐 작년에는 이제 좌투수한테 강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면모도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네요. 이 정도로 제가 최근 이런 빠따 분위기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좀 완만한 것 같아. 이렇게 애틀랜타처럼 크게 감소한다든지 신시라든지 피츠버그처럼 이렇게 큰 하락 곡선 그리는 팀들 이런 것들 말고는 그냥 딱히 볼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제 분석 방법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 더 가시적으로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리차드 스티브는 토론토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이게 거스머는 요즘에 믿을만 하죠. 한참 뭐 구속 안 나올 때는 좀 의심스러웠지만은 요즘에는 구속 잘 차리고 활약 자체도 뭐 이닝을 최근 경기에 조금 못 먹었는데 그냥 일단 토론토의 1선발입니다. 에이스고요. 미네소타의 이 리차드슨은요, 이 친구가 2000년생인데 지금 메이저리그 등판은 괜찮겠습니다. 지금 4경기 동안
이닝 못 먹은 적은 있어도 크게 털린 적은 없었어요. 직전 경기 시애틀과의 경기도 카스티오랑 맞대결이었는데 오히려 리차드슨이 더 좋은 그런 성적을 보이기도 했다. 삼진도 8개나 잡고. 마이너리그 성적 같은 거 보면 되게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메이저리그에서는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친구한테 의심은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막아주더라. 그런 건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또 이 케빈 거스먼이 미네소타 애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스먼은 통상 128타석 동안 미네소타 애들한테는 220으로 상당히 강력한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네요. 양팀 다 지금 뭐 빠따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특히 토론토가 부진이 꽤나 길죠. 뭐 요즘엔 좀 이제 가끔씩 두 자릿수 안타 치고 할 때도 있긴 한데 옛날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좋아졌어. 19경기 연속으로 그 5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던 그 시기보단 나아졌긴 했는데 지금도 토론토 빠따가 확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면모는 없어요. 옛날보다도 확연하게 떨어진 타선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 홈런 페이스가 31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저조한 이런 장타도 보이고 있는 중이고 미네소타는 최근 3연승도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 한창 얘네들이 막 6, 7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엄청 빠따가 잘 나갔던 시기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3경기 연속 홈런에다가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경기는요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난 토론토 빠따는 안 믿어. 그리고 거스먼은 믿어. 그냥 이게 제일 주가 됐던 것 같고 미네소타 역시 내일 뭐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는 OPS가 이렇게 좀 떨어진 면모도 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딱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 언더 정도만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볼티모어 대 애리조나인데 지금 존 민즈가 예상대로 지금 구속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선발로 나왔던 두 경기 모두 다 6.1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괜찮게 해주고 있어요. 직전 경기 때 7이닝 무실점으로 시시니에티 닫아버렸던 거 3진 8개 잡은 거 우려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이제 좌투수 에이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 라인 넬슨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선 잘했다. 뭐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뭐 올 시즌에는 딱히 원정에서나 뭐 홈이나 이렇게 좀 표본이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얘가 뭐 딱히 뭘로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성적 같은 건 봐도 민즈 쪽으로 일단 우세를 들어줄만 하다. 그리고 뭐 양팀의 빠따 같은 것도 볼티모어는 그 전체 홈런 1위 팀이잖아요. 뭐 작년에 이 넬슨이 150이닝 동안 피홈런이 25개였거든요. 얘도 약간 좀 피홈런 같은 것들이 단점이다. 그리고 삼진 같은 것들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많이 없는 투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빠따 차이도 그렇고 선발 투수 차이도 민지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볼티 쪽을 좋게 봅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자, 스킨스가 데뷔를 합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폴 스킨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그냥 평균 100마일 이상 던지는 투수고 마이너리그를 아주 그냥 폭격을 했습니다. 7경기 동안 27.1이닝 0.99 45K 그냥 이건 폭격 수준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이후에 최고의 투수 유망주다. 그 정도로 스킨스의 이런 활약 같은 것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마이너리그를 그야말로 폭격을 했다. 가진 공도 우수하다. 삼진 머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스틴 스틸 역시 지금 스킨스의 데뷔전이라 갖고 스킨스의 여러 시선들이 몰리고 있는데 저스틴 스틸 작년에 스넬이랑 사이영 경쟁하던 투수거든요. 그만큼 경쟁력 있는 투수고 직전 경기가 이제 그 복귀 등판이어가지고 공을 70개도 안 던졌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어. 오늘도 좀 조절을 해줄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지난 경기도 적게 던졌지만 상당히 잘했었고 저는 그냥 이거 언더보기가 가장 적합한 경기인 것 같아요. 스킨스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첫 경기여가지고 얼마나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나는 확실히 좀 이게 지켜보는 눈도 많을 만큼 뭔가 각인시킬 만한 그런 피칭을 해줄 것 같다. 그런 얘기는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신인급 투수들이 데뷔전에서 엄청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구나 스킨스 정도의 이런 투수 유망주가 선발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어지간하면 믿고 가야 된다고 봐요. 보스턴 대 워싱턴 솔직히 말해서 가기 싫은 경기죠. 일단은 보스턴이 뭐 커터 크로포드라든지 뭐 하우크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쿠퍼 크리스웰이 나온다. 얘를 뭐 믿을 수 있는 선발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를 믿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제이크 어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워싱턴에서는 올 시즌에 좀 상승세가 보이는 투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제구가 개선이 되면서 작년에는 121이닝 동안 볼넷이 54개였는데 지금 38이닝 동안 8개밖에 없다. 뭐 비율상으로 봐도 괜찮고 피홈런도 비율상으로 보면 괜찮아요. 작년보다도 이제 이닝 대비 적은 피안타라든지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곤 합니다. 제이커빈이 낮 경기 때는 상당히 괜찮다는 점들. 반대로 이 크리스웰 같은 경우는 낮에는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선발도 어느 한쪽 우위 들어주기 힘들어. 근데 요즘에 보스턴도
부상자도 꽤나 있고 카사스 같은 애들, 트레버 스토리 여전히 없고. 빠따가 작년 같지가 않아요. 보스턴이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 보스턴 하면 원래 홈 빠따 미친 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올 시즌에는 오히려 원정에서도 잘 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냥 보스턴은 나는 올 시즌 색깔이 뭔가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 작년엔 선발 모자란데 빠따는 잘 치는 팀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래도 뭐 성적 자체는 55할 승률 정도는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한번 그냥 워싱턴의 프렌 이상하게 한번 보고 싶네. 딱히 워싱턴이 그렇게 막 밀릴 만한 사이즈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요즘에 보스턴이 지금 7경기 동안 1승 6패거든요. 빠따도 안 좋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한번 워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패트릭 코벤을 공략 못한 게 참 이 보스턴이 지금 빠따가 정말 마탱이가 같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치 대 애틀랜타. 자, 여기도 이제 신인급 투수거든요. 크리스티안 스캇. 지난 경기가 데뷔전이었는데 마이너리그 지표가 5경기 동안 3.20이고 삼진은 꽤나 잡았다. 근데 피홈런은 많았다. 이런 것들 적어드렸는데 직전 경기 템파한테 6.2이닝 2실점으로 상당히 잘했습니다. 프리드가 원래 다저스한테도 잘했는데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7이닝 4실점으로 최근 분위기에 비해서는 조금 처맞은 편이긴 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2경기 동안 필라델피아한테 0.2이닝 3실점, 애리조나한테 4.1이닝 7실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애틀랜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냥 이거는 나는 프리드를 좀 믿고 가고 싶어. 직전 경기도 다저스한테 좀 맞긴 했어도 피홈런 같은 거 큰 거 한 방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저거보다는 좀 봐줄만 했었고 경기 운영도 괜찮고요. 요즘에 보면은 저는 일단 보여준 게 많은 프리드 쪽을 조금 더 높게 사고 싶다. 일단은 이게 애틀랜타가 빠따가 여전히 지금 막 엄청 신통치는 않아요. 직전 경기도 홈런 3방 치고 그전 경기도 홈런 3방 치고 이랬는데 애틀랜타가 보다시피 7.5를 기준으로 잡아도 최근 10경기가 전부 다 언더거든요. 9번이 언더, 한 번밖에 오버가 없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애틀랜타 경기가 얘네가 처맞지 않는 한 언더가 많이 나와. 특히 내일은 또 믿을만한 선발 프리드기도 하다. 그리고 뭐 내일 매치나 에이트리나 둘 다 이렇게 컨디션 오페이스 상으로 뚜렷하게 엄청 상승하는 면모나 떨어지는 면모 이런 것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무난한 선택하기로 했어요. 애틀랜타가 요즘에 못 치긴 하지만 이런 메이저리그 이제 신인급 두 경기 때 나온 투수를 한번 쓴맛을 보여줄 만도 하지 않나. 통산 182타석이나 상대를 했으니까 되게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안 타율이 2할 3푼 5리밖에 안 된다. 굉장히 강했던 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틀 쪽을 그냥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요.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경기 러자더가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마이애미가 이미 시즌이 망했다고 하지만은 러자도는 본인의 가치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 만한 시즌이거든요. 얘가 가진 공도 훌륭하고 엄청난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투수라 가지고 본인의 이런 진면목을 보여줄 법도 한데 올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부상 자명단 갔다가 돌아왔는데 리앱 등판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었어요. 5.2이닝 1피안타 3진 6개 잘했더라고. 그래서 좀 고민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본 투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면모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이너에서 리앱 등판도 구속이 본인 평속보다는 한 1마일가량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일단 그런 게 걱정입니다. 왜냐면 상대가 지금 최고의 빠따를 달리는 필라델피아니까. 필라델피아 지금 OPS 2등까지 올라왔고 마이애미는 전체 29등이에요. 근데 필라델피아 선발이 타이완 워커다. 지금 2승을 거두긴 했는데 첫 경기 때 6이닝 6실점. 두 번째 경기 때 6이닝 3실점인가 했거든요. 타이완 워커는 난 그렇게 안 믿어. 근데 또 기준점이 7.5더라고. 저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마이애미가 얘네들이 일단은 많이 당하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10경기 동안 오바가 7번, 언더 3번 이렇거든요. 양팀 둘 다. 내일 뭐 컨디션 오페이스 상으로는 필라델피아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난 일단 워커도 얘도 막 엄청 튼튼하게 막는 선발은 아니고 러자도 잘하긴 하는데 글쎄 올 시즌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부상에서 갓 복귀하는 등판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오바 한번 찔러보고 싶네요. 저는요 7.5 정도면 갈만한 것 같은데. 다음 경기 이제 템파베이 대 양키스 경기인데 잭 라텔이랑 코르테스 일단 선발 보면은 얘네들 둘 다 요즘에 괜찮게 하거든요.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는 편에 있다. 둘 다 그냥 방울 3.00, 3.72 뭐 이런 식이고 선발로는 어느 한쪽에 우위를 이렇게 좀 내다보기가 힘들어. 일단은 이런 건 있습니다. 코르테스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다는 거, 원정에서 별로 못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양키스 바다가 워낙에 좋잖아요. 에런 저지가 특히 살아났다는 점. 자, 에런 저지와 후안 소토 지난 12경기 동안 에런 저지는 타율 349, 홈런 4방, 그리고 OPS 1.182로 그냥 그야말로 저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토는 늘 그렇듯이 타율도 훌륭하고 OPS 1.09에다가 그냥 매우 훌륭합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양키스의 빠따 칭찬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경기가 좀 비등비등하게 가더라도 결국 웃는 쪽은 양키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팀 다 최근 빠따는 상승세고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도 괜찮아지는 면모가 있다. 템파베이가 이게 표본이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괜찮았다고 하고, 양키스는 대놓고 우한투수 상대로 원정 낮경기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양키스 쪽으로 좀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잭 라텔도 양키스 애들 상대로는 꽤나 잘 싸운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산 양키스 애들을 28번밖에 상대를 안 하긴 했어. 근데 피안타율이 1할 5리밖에 안 된다. 되게 강한 면모죠. 저는 이 경우 그냥 언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양키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경기. 이 경기도요,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복귀 등판이에요. 보니까 근데 하비에르가 복귀 등판 때는 별로 못했던데? 3이닝 3실점인가 밖에 못했어요, 하비에르가. 반대로 지금 타렉 스쿠발은 지금 ESPN에서 투수 파워랭킹 전체 2등입니다. 그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디트로이트에서 방울 1.90에다가 볼넷이든 피홈런이든 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최고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하나처럼 보여요. 반면에 이제 하비에르는 구속도 조금 안 나오고, 지금 내용은 좋아요. 하비에르도 방어리 1.54다 이래가지고, 하비에르도 이제 재작년에 엄청 훌륭했고, 그때는 진짜 구이발로 아주 상대를 죽여버리는 피칭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작년에 방어 4.53이었었죠. 그냥 요상하게 막는 스타일 이랬는데, 올 시즌에는 여전히 상대를 죽여놓는 피칭 그런 것들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 하비에르도 디트로이트 애들 45타석 동안 1-7-1로 상대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이래갖고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리스크라면은 하비에르가 리앱 등판에서도 좀 좋지가 않았던 것만큼 내일 부상 후 첫 등판에서 좀 헤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생각은 되는데, 진짜 욕심낸다면은 막 디트로이트의 승리 쪽으로 보려고 했는데 배당이 별로더라고. 이게 스쿠발이라 그런지 디트로이트 일반승 배당이 1.68이면 못 가죠. 아무래도 스쿠발이라서 그냥 좀 짜게 준 것 같아. 다음 화싹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클레빈저 역시나 클리블랜드 출신이죠. 이제 한 2년 전쯤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노릇을 했던 트리스탄 맥켄지가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클레빈저를 엄청 믿었었어요. 이 친구가 작년 거의 그냥 확삭에서 클레빈저 나오는 날만 갔던 것 같아. 언더가거나 그랬는데, 올 시즌 지금 첫 등판 때 2이닝 4실점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복귀 등판에서는 좀 헤맸었고, 트리스탄 맥켄지는 초반에 좀 안 좋았었어요. 2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도 많고 그랬었는데, 최근 이제 한 4경기 정도 보면은 5이닝 2실점, 4이닝 2실점 별로 안 좋았죠. 이때는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뭐 옛날처럼 200이닝을 먹었던 시즌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적당하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맥켄지가 화싹한테는 굉장히 강했어요. 전성기였던 22년도에 보면은 7이닝 14K, 8이닝 13K 이런 식으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급 삼진을 잡았던 게 전부 다 화이트삭스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화이트삭스에는 강한 면모를 보였던 맥켄지긴 한데, 아무래도 그때 맥켄지랑 지금은 좀 다른 투수고, 저는 그냥 이거 솔직히 클레빈저가 정상 몸 상태면 언더 같은 것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클레빈저가 직전 등판을 망치기도 했었고, 맥켄지 역시나 그렇게 뭐 믿을만한 투수는 아니다 이래갖고 언더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고, 그냥 저는 클리블랜드의 일반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1.5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요. 맥켄지는 화싹이들한테 1할 8분 4리, 클레빈저는 본인의 원소속팀 애들한테 1할 7분 3리, 이렇게 둘 다 좋았다고 해가지고 언더도 볼만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클레빈저의 상태를 장담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음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여전히 지금 빠따가 아주 마탱이가 가 있어요. 그래서 카일 깁슨이 꽤나 믿을만 하긴 해.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6이닝 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괜찮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선발도 믿을만 하고 이래갖고 좀 프렌이라든지 언더라든지 이런 거 볼까 했는데, 일단 세인트루이스 빠따는 마탱이가 간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제 프레디 페라타, 이 친구가 최근 3경기 동안 실점이 5점, 2점, 3점이거든요. 전부 다 6이닝은 못 먹었어. 그래갖고 프레디 페라타가 원래 지금 미러키의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아주 막 뭐 치고 나가진 못한다. 방어도 3.5 정도로 그냥 평범하고요. 그래갖고 좀 빡세네. 저는 그래도 이거는 빠따 차이도 좀 심한 것 같고, 저는 일단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긴 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미러키가 빠따도 좀 살아났다. 최근 4경기 동안 13안타, 8안타, 10안타, 12안타.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빠따가 안 터지면서 최근 6연패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밀키스 쪽을 좀 좋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더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주력 불펜들도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저는 밀키스의 언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신시내티. 마이너리그에서는 정말 잘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는 4.1이닝 5실점 별로 못했어요. 삼진도 막 그렇게 많이 잡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냥 썩 그렇게 훌륭한 모습은 못 보여준 것 같다. 반대로 닉 로돌로, 얘도요
생각보단 괜찮아. 지금 2.79로 방어도 좋고 그 직전 경기 때 볼티한테 한번 5인이 사실적으로 좀 당했던 적이 있긴 한데 볼티한테는 당할만해. 내가 봤을 때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빠따가 워낙에 좀 개차반인 편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샌프나 신시내티냐 둘 다 빠따가 지금 마탱이가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뭐 그래프상으로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피츠버그는 특히 신시내티는 지금 타율이 10경기 동안 1할 9푼 1리밖에 안 된다. 직전 경기도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4득점에 그쳤고 일단은 언더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이 친구 못 믿긴 하거든요. 신인급 투수 못 믿긴 하는데 지금 신시내티 빠따가 얘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어. 샌프의 지금 빠따상으로는 그리고 로돌러 같이 특히나 좀 원정에서 지금 강한 면모가 보이거든요. 이런 투수한테는 좀 힘겨울 만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거 한번 또 언더 쪽에다가요. 제가 어제는 이제 로건을 믿으면서 샌프란시스코 쪽을 좋게 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빠따 뒷심도 없었고 로건을 지나자마자 그냥 좀 흘러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신시내티 쪽으로 좀 좋게 볼게요. 근데 여기는 샌프나 신시나 둘 다 빠따가 아주 개차반이라 갖고 어디를 보기도 좀 힘들어. 저는 일단 신시내티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언더를 가자니 이 블랙이라는 놈이 못 믿었고 신시내티 쪽 승을 가자니 빠따도 못 믿겠고 그냥 좀 가불기 같은 상황이 있기는 하네요. 다음 콜로라도 대 텍사스 경기. 제가 요즘에 콜로라도 경기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내일 경기는 어려워요. 일단 펠트너 같은 경우는 작년을 거의 뭐 통으로 쉬다시피 했었고 이 친구는 뭐 곰버나 뭐 그런 애들처럼 곰버나 걔 누구야 퀀트렐처럼 좋은 투구를 한다? 그렇게 막 얘기하기가 좀 힘든 면모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보는 투수는 아니라서요. 반대로 앤드류 히니는 지금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잘해주고 있고 얘가 통상 이제 옛날에 천타 시절에도 그렇고 콜로라도에서 좀 어려움을 안 겪은 편이에요. 통상 쿠어스에서 3경기 동안 7이닝 7.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이렇게 했거든요.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줬고 쿠어스에서도 전혀 쫄지 않았던 히니기도 하고 근데 일단 히니는 옛날보다는 좀 망가진 거? 그게 조금 거슬리기는 하죠. 특히 콜로라도 친구들한테 44타수 동안 275였다. 그냥 썩 좋지는 않아.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5 정도면 오바를 가볼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 나는 좀 타격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한다면 저는 텍사스 쪽이라고 보고 그냥 이거는 텍사스 일반스뿐만 아니라 마행까지 그냥 질러봐야 된다고 봐요. 굳이 갈 거면. 이 경기는 예측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다. 샌디에고 대 다저스. 제가 어제 모든 면에서 진짜 모든 지표들이 다저스 쪽으로 향하고 있다. 빠따라면 빠따, 마이크 킹이 다저스한테 안 좋았던 거, 글래스노우가 나온다. 모든 면에서 다저스가 샌디에고한테 우위다 이랬는데 경기가 반대로 흘렀죠. 그냥 그런 경기들 나오니까 요즘에 물비가 너무 어려워. 내일은 그리고 샌디에고 이 월드론 얘가 이제 너클볼 투수여가지고 포수발을 많이 봤거든요. 이 캄푸산으로 할 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히가시오카라 할 때가 궁합이 제일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 뭐 제임스 팩스턴이 나오는데 지금 방어율 3.06이고 그냥 그렇게 제가 믿음은 없어. 옛날에 시애틀 때였나 보스턴 때였나 시애틀 때인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잘했었어요. 좌완인데도 구속이 막 98마일씩 시키고 이러니까 선발 가운데 가장 빠른 패스트볼을 뿌리던 그런 투수였는데 지금은 그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 지난 3시즌을 부상으로 날리기도 했었고 이래갖고 사실 팩스턴을 제가 그렇게 지금 신뢰는 안 하거든요. 지금 6경기 나와가지고 32이닝이면 이닝도 괜찮게 먹고 삼진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해도 방어율 3.06이고 볼넷이 24개나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위기 상황은 잘 타개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조금 방어율이 높아질 거라고까지 보고는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이거 좀 쉽게 생각하려고 이 맷 월드론이 완성형 너클볼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즌 방어율도 5.82 최근 애리조나한테도 3이닝 8실점 이런 식으로 쳐맞기도 해가지고 이 경기가 다저스 승배당이 1.55면요 나는 그냥 배당 때문에라도 다저스 찍고 싶어. 다음 천사 대 켄자. 저는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일단 선발 투수부터 타일러 앤더슨 대 레이건스. 선발 투수부터 꽤나 잘하는 애들이요. 앤더슨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때 말로브는 맞으면서 좀 금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시즌 방어율 2.74 레이건스는 구속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작년 이제 후반기부터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선수가 됐다. 지금 방어율도 3.38로 생각보다 별로죠. 한번 볼티한테 1.2이닝 7실점 보니까 오늘 선발 투수를 한 번씩 다 때려 부쉈던 애들 보면 다 볼티모어야. 이렇게 볼티모어한테 피해자가 됐던 레이건스고 최근 3경기는 그래도 5이닝 2실점, 6.2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해주긴 했었다. 굳이 요즘에 폼 같은 거 보면 레이건스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선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굳이 보라면 난 켄자 보려고 했는데 배당도 1.57밖에 안 되고 욕심이 별로 안 나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이제 오클랜드인데 원래는 이제 오클랜드 선발이 얘가 아니었거든요. 폴 블랙버니가 그랬는데 누구였죠? 블랙버니가 시어스인가 그랬는데 이 친구로 바뀌었더라고. 작년에도 얘가 2번 정도 선발로 나왔어요.
두 번 나와가지고 4.2이닝 6실점, 5.1이닝 3실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도 올려쓰기 전에 6경기 동안 28이닝 동안 6.04, 피홈런 7방 이렇게 쳐맞고 삼진 능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확연하게 선발 우세는 시애틀 쪽으로 향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라이스 밀러도 딱히 오클랜드 애들한테 약하게 아니야. 보면은 28타수밖에 안 하긴 했지만은 148로 안타도 많이 안 맞은 편이기도 하고 그냥 쉽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기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애틀을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좀 의심되는 점이라면은 과연 시애틀에 빠따가 정상적으로 해줄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기는 하죠. 그래도 시애틀도 최근 이제 한 7경기 두 자릿수 안타가 5번이나 있었다. 어제도 오클랜드를 8대1로 갭했다. 그냥 편안하게 시애틀을 그냥 눌러보면은 마음 편할 것 같아. 의연하게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그냥 시애틀 마행까지도 때려야 되는 경기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 해봐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약간 배당 애매한 팀들은 저는 마행까지 찔러보려고 그냥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려고 원래 내 스타일대로. 일반승 1.4짜리 먹는 거 이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일단 댈러스 경기는 직전 경기 생각보다 돈치치가 지금 부상도 달고 있어가지고 도르트한테 막히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 경기 때는 29득점 해주고 3점도 8개 중에 5개나 넣었다. 어빙이 엄청나게 부진한 경기여가지고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났지만 PJ 워싱턴이 제대로 3옵션 노릇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댈러스의 문제라면은 1, 2옵션은 늘 잘해주는데 뚜렷한 3옵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PJ 워싱턴 29득점, 개포드도 13득점이면 잘 받아 먹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벤치에서 17득점 뽑아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댈러스가 벤치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오클라호마 이렇게 충분히 대등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이날 지금 기디의 폼이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스가는 잘했지만은 이날 전반적으로 팀의 3점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오클라호마는 약간 저점이었었고 댈러스는 다른 날보다는 잘 풀린 편이었다. 3점이 이제 48.6%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시리즈는요 예상대로 좀 쉽지는 않은 시리즈다. 첫 경기가 오클라호마가 너무 쉽게 갔어. 아무래도 돈치치가 부상도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2차전 때 바로 댈러스가 복수를 해줬습니다. 오클라호마 원정 가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게 직전 경기를 살피면은 진짜 어빙이 저점이었는데도 댈러스가 저 정도를 했다. 그때처럼만 PJ 워싱턴이 뭐 29득점은 솔직히 과하고 그거를 기대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좀 비슷하게 한 20득점 원저리? 한 15득점 이상?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전처럼 벤치에서 조금 뿜어내주고 이러면은 저는 댈러스가 꽤나 승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보면 아까 말했지만 오클라호마가 정말 안 터진 경기였었다. 특히 3점이 되게 안 터졌었고 이 정도면은 그렇게 안 터졌는데도 이 경기가 막 229점을 찍는 경기였었다. 그러면은 그냥 오바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얘네 둘의 또 그 기조가 특히 오클라호마가 좀 빠른 템포 농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오바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도 첫 경기 때는 아주 보스턴이 클리블랜드를 압살했고 그래서 215점이 나왔고요. 직전 경기는 보스턴이 생각보다 안 들어갔고 클리블랜드는 본인들의 농구를 아주 착실하게 잘했다. 그래서 212점이 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 스코어 좀 보고 시작을 하면은 1차전 때는 클리블랜드가 워낙에 안 들어갔었어요. 보면은 뭐 3점도 개판이고 전체적인 야투율도 별로고 보스턴이 120점 정도로 잘 풀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바로 직전 경기 때는 클리블랜드가 118득점을 했는데 야, 난 이거 클리블랜드가 그냥 경기를 대놓고 너무 잘했어. 특히 이제 3, 4쿼터 때 아주 미첼이 지금까지는 못 보여줬었던 정규 시즌 막바지에서도 안 보여줬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클리블랜드에서 에이스다운 활약을 해줬던 미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이날 클리블랜드가 야투율도 54%, 3점도 46.4%로 아주 지배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보스턴은 야투율 41%, 3점 22.9%로 그냥 1차전 클리블랜드가 못했던 거를 보스턴이 그만큼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여전히 테이텀이 그냥 좀 그저 그런 점, 제일런 브라운도 첫 경기 때에 비해서는 너무 못했다는 점들, 데릭 화이트도 지금 처음으로 20득점 이상 찍는데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냥 보스턴이 저점이었으니까 저점 이런 것들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얘는 디펜시브 EPM 상으로 가장 훌륭한 선수가 누구냐 에반 모블리라고 하고 에반 모블리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샷 컨테스트 1위, 전체 개수 1위에요. 블락샷 전체 1위, 21개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루즈볼 리커버드 이렇게 좀 흐름볼 싸움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클리블랜드의 수비 그 자체야 모블리가. 직전 경기도 모블리가 받아먹기 득점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패스 센스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정말 잘했거든요. 내일 뭐 아마 저는 제럿 알렌이 못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카리스 르버트라든지 오코로 이런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 개인적으로는 이게 끝까지 가면 보스턴이
결국에는 클리블랜드를 잡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전 경기 보니까 당장 내일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홈인데 보스턴한테 쉽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클리블랜드의 7.5 프레임 볼까도 생각 중인데 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오바 정도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1, 2차전 모두 다 어느 한쪽이 정말 못했던 그런 날이었는데도 점수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기도 보스턴의 템포는 좀 빠른 편이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는 한 3경기 정도 살필 건데 빌바오 대 오사수나는 지금 뭐 여러 차례 제가 빌바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법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금 4경기밖에 안 남았고 승점 차가 6점이나 나거든요. 챔피언스리그는 난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 오사수나가요. 얘네들도 뭐 지금 강등 걱정할 처지까지는 아니야. 라리가는 이미 18, 19, 20등이랑 바로 위에 이제 좀 17등 여기에 관한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빌바오가 홈이기도 하고 저는 뭐 여러 차례 빌바오는 홈이랑 원정 강세가 확실히 좀 뚜렷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고 오사수나의 최근 행보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뭐 발렌시아 만만치 않죠. 베티스한테 패한 것도 있지만은 또 바예카노, 그라나다 이런 팀들 원정에서 패배까지 하기도 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거는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냥 빌바오 쪽에 일반승을 안 볼 이유가 없다. 일단 나폴리 대 볼로냐는 현재 볼로냐가 지금 4등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충분히 좀 여유롭게 점할 정도로 좋은 팀이라는 얘기고 나폴리는 이제 당장 그냥 작년에 우승을 했지만은 감독도 떠나고 여러 선수들도 떠나보내면서 나폴리의 전력이 한층 반감된 면들이 있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벌써부터 다음 차기 시즌 감독 고르기 뭐 그런 작업들도 나오고 있고 시즌 끝나면은 오시멘은 첼시로 크바르첼레는 PSG로 이렇게 뭐 쪼개질 가능성도 벌써부터 내다보고 있고 지엘린스키는 이미 떠나는 게 거의 반확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동기부여도 없고 저는 볼로냐의 프레는 보면서 무승부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밀란 대 이제 칼리아리인데 칼리아리는 지금 강등권과의 격차가 3점밖에 안 납니다. 꽤나 위태위태해요. 특히 사소로나 우디네스가 남은 일정 속에서 힘을 내준다면 따라잡을 만도 하거든요. 근데 칼리아리는 그 와중에 밀란이라는 참 힘든 상대를 만난다. 사소로와 바로 맞다이를 뜨거든요. 특히 원정에서 또 피오렌티나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난다. 칼리아리의 이 입장이 꽤나 난처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밀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지간해서는 2등 그냥 수성할 것 같거든요. 뭐 3, 4위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리스크도 별로 없고 오늘 밀란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꽤나 돌립니다. 일단은 오늘 레앙이 안 보이죠. 레앙이 없고 그리고 테오도 없고 칼라브리아도 없고 꽤나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상황이다. 특히 레앙이 없다는 점. 공격 전개의 이제 대부분이 왼쪽에서 발생을 해요. 레앙이나 테오의 훌륭한 콤비네이션을 바탕으로 밀란이 공격 전개를 많이 하는데 내일 경기는 퓰리시치랑 플로렌치 물론 뭐 괜찮은 선수들이지만은 밀란의 주 공격 루트가 없다. 이거는 칼리아리로서는 꽤나 저는 큰 호재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나는 밀란이 막 대승한다는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 밀란이 그리고 또 이제 역사상 칼리아리와의 맞대결에서 밀란이 칼리아리한테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게 97년이다. 특히 홈에서. 그전에는 뭐 칼리아리가 종종 뭐 자기들 홈에서는 이긴 적이 몇 번 있지만은 밀란이 홈에서만큼은 칼리아리를 어지간하면 부숴왔다. 옛날 전적 볼 것 없이 그냥 최근 거만 이렇게 좀 봐도요.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칼리아리한테만. 최근엔 또 이렇게 원정에서는 3번이나 이기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밀란이 칼리아리를 잘 패왔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칼리아리가 좀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었죠. 나인골란도 있었고 빅토르 이바르고 안드레아 코수, 아쿠아 프레스카 뭐 제가 좋아하던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칼리아리가 경쟁력도 많이 잃었고 그나마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지휘한다는 거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오늘 뭐 밀란이 다소간에 좀 힘을 뺀 라인업이다. 주 공격 루트 이제 왼쪽이 좀 허물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나는 칼리아리가 밀란 상대로 뭔가 유의미한 승점을 가져가기라는 쉽지 않아 보이네. 저는 밀란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